안녕 도끼들, 과학도파민의 애독실입니다. 연말 연초 회식에 절어 계신 분들 요즘은 많지 않은 것 같이 느껴져요. 술이라면 진짜 이제 지긋지긋해 하는 분들도 있을 거고 이제 해장술 마시러 가자 하는 분들도 있을 텐데 과학도파민에서의 술 얘기라고 하면 귀가 쫑긋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재미있는 이야기들, 도파민 빵빵 터지는 그런 술 이야기 지금부터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술은요 정말 만년 전부터 있었습니다. 정말 오래전부터 있었어요. 일단 알코올 발효를 하게 되고 예를 들면 와인, 포도주가 되고 나면 그때는 이미 이 안에 효모들이 있고 알코올이 있잖아요. 그럼 잘 썩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오랫동안 보관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맥주가 됐든 와인이 됐든 이걸 만들어 놓으면 더 오랫동안 가는 거예요. 그냥 순수 한번 잘 썩거든요. 그렇게 오랫동안 있어 왔는데 왜 만들어지는지는 언제 알았느냐? 1800년대가 돼서야 밝혀졌습니다. 사실 처음에 발견한 거, 효모라고 하는 것을 본 거는 1700년대에 현미경을 처음 만들었던 레베누에기 발효가 끝난 다음 맥주 한 방울을 그러니까 자기 현미경을 만들었으면 이거저거 들여다 보잖아요. 그러니까 봤는데 뭔가 보여서 저건가? 라고 스케치를 해놨었어요. 근데 그게 그거다. 요것이 알코올 발효를 만드는 그 생물이다, 세포다 라고는 몰랐던 거로 보여요. 하지만 어쨌든 간에 관심은 없었고 뭔가 그런 게 있다라고 하는 거 그랬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 이분이 그렸던 그게 효모구나라는 걸 알게 된 겁니다. 자, 그런데 이때까지만 해도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했냐면 이거는 생물이 아니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효모라고 하는 건 살아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알코올 발효가 일어나는 거는 기계적인 과정, 말하자면 당분이 있어야지 알코올이 생기는 건 알고 있었으니까 이게 어떤 촉매로 인해서 분해되는 것처럼 그냥 자연스럽게 분해되는 거다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살아서라고 상상하긴 힘들어요. 우리는 지금 효모인 거 다 알고 있지만 왜 그랬을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런데 정말로 생물이 만드는 거다, 효모가 만드는 거다라는 걸 알아낸 건 누굴까요? 보통 이렇게 생명의 역사를 얘기할 때, 생명과학의 역사를 얘기할 때 미생물에 관련된 건 항상 파스테르가 나오게 됩니다. 30대였던 풋풋한 과학자, 저보다 어리네요. 루이 파스테르가 기발한 실험을 하나를 합니다. 어떻게 하냐면요. 설탕과 영양 배지, 영양 미네랄이 된 플라스틱을 준비한 다음에 어떻게 하냐면 여기다가는 발효가 일어나서 알코올이 조금 만들어졌던 그 찌꺼기를 이 통에다 집어넣고요. 옆에 통에다가는 알코올 발효가 일어난 게 아니라 젖산 발효가 일어난 곳에다 집어넣습니다. 젖산 발효는 우리 몸에서도 일어납니다. 여러분이 막 뛰고 나면 근육이 아프죠. 그게 뭐냐면 근육에서 일단 산소가 없을 때 에너지를 빠르게 끌어쓰기 위해서 우리가 만드는 건 젖산가지를 만들어요. 우리가 만약에 알코올 발효를 한다면 뛰면 취할 겁니다. 우리는 젖산 발효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 찌꺼기를 집어넣었어요. 그럼 찌꺼기라고는 하지만 그 안에 뭐가 있겠어요? 이런 발효를 만드는 생명체들이 있겠죠. 그러니까 미생물들이 있었을 겁니다. 실제로 아니나 다를까 처음부터 알코올 발효가 일어났던 그 찌꺼기를 넣었던 이 통은 설탕이 많이 있다고 했잖아요. 전부 다 알코올 발효가 일어난 걸 확인했습니다. 이 안에 찌꺼기 때문에 일어나는 이 안에 무언가가 물질이 있었다. 정확히 말하자면 미생물 때문이구나 라는 거를 효모가 만들었다라고 하는 거를 알아내게 됩니다. 에탄올이 알코올 탈수 요소 때문에 산화되게 되면 에탄올이 에탄알이 됩니다. 그리고 에탄알이 ALDH라고 하는 알데하이드 탈수 요소를 만나면 에탄산이 됩니다. 자, 이거 정확한 이름이에요. 에탄올, 에탄알, 에탄산이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름을 바꾸자면 에탄올이 아세트알데하이드가 됐다가 아세트알데하이드가 아세트산, 즉 말하는 식초가 되는 거죠. 이렇게 되면 끝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속도 차이가 많고요. 효소가 많으냐 적냐에 따라 다른 겁니다. 효소의 크기가, 효소의 차이가, 양의 차이가 좀 많이 있을 수가 있거든요. 일단 이 말씀을 먼저 드릴게요. 동양 사람들, 특히나 이제 동아시아 사람들은 알데하이드 탈수 효소 ALDH 두 번째 효소 있잖아요. 이 효소가 고장나 있을 가능성이 되게 높아요. 이 효소도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농도가 높아지면 빠르게 행동하는 그런 효소가 있고요. 똑같은 ALDH인데 농도가 낮아도 활동하는 그런 효소가 있어요. 그런데 이 중에 하나가 고장이 나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요. 에탄올이 알데하이드로 변했습니다. 그런데 그 알데하이드가 다음으로 넘어가질 않아요. 그럼 우리 몸에 뭐가 쌓일까요? 알데하이드가 쌓이겠죠. 약간 이렇게 생각해도 좋을 것 같아요. 일단 우리가 위까지 음식물이 내려온 다음에 다음 단계로 가면 소장으로 가고 소장에서 대장으로 가고 직장으로 가서 이제 밖으로 나가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거죠. 첫 번째 단계는 빨라요. 사실 우리가 원하는 건 첫 번째 단계가 느린 겁니다. 그러면은 장이 가득 차 있으면, 위가 가득 차 있으면 행복하잖아요. 싫어하시는 분도 있겠지만 마찬가지로 알코올이 혈중 농도가 높아지면 그것이 우리 뇌로 가요. 우리 뇌에게 영향을 줍니다. 가바 수용체에 영향을 줘서 우리가 진정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알코올은 진정제입니다. 알코올 마시면 왜 흥분할까요? 독실아, 오버하고 싶지?
오바면 안 돼 라고 저를 워라고 해주는 바로 그 부위를 진정시킵니다. 그래서 잠이 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가 원하는 좀 그런 느낌, 알딸딸하면서 기분 좋아지는 것들은 알코올이 필요해요. 근데 만약에 첫 번째 효소가 많아요. 그럼 알코올이 들어오자마자 뇌를 기분 좋게 하기도 전에 바로 뭘 하냐면 바로 다음 알데하이드가 변해버립니다. 알데하이드가 독성이 있어요. 근데 알데하이드가 되자마자 또 두 번째 효소를 만나서 알데하이드가 아세트사인 돼버리면 문제가 없습니다. 그냥 조금 가성비가 떨어지죠. 그래서 좀 비싼 술을 마셔도 금방금방 한 2시간이면 깨버리니까. 근데 알데하이드 탈수 효소가 적은 사람들, 동양 사람들이 그런 경우가 많다고 했잖아요. 그런 분들은 알코올의 효과, 기분 좋아지는 효과는 금방 끝납니다. 근데 알데하이드만 쌓여요. 왜 다음 단계로 안 갑니다. 병목 현상이 생겨버려요. 그런 경우 어떤 일이 벌어진다? 알데하이드가 만드는 현상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얼굴이 빨개집니다. 어지럽습니다. 부역감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흔히 말하는 숙취 비슷한 그 모든 것들이 알데하이드 탈수 효소의 문제 때문에 생기게 되는 겁니다. 보통 얼굴이 빨개지는 현상이 나타나는 것들이 보통 아시아인에게 많아요. 그래서 그거를 뭐 아시아 플러싱이라고 서양에서는 부르기도 합니다. 영화 보면요, 서양 사람들은 진짜 취했다고 하더라도 보통 진짜 취한 게 안 나오죠. 한 번이라도 취해서 하는 모습을 보이면은 그 다음날 막 직장 동료가 다 와서 야, 너 괜찮아? 너 문제 있는 거 아니야? 한번 저기 상담 한번 받아봐 그러거든요. 우리는 마셨으면 까지 가야 마신 거잖아요. 근데 서양은 좀 그렇지 않은 문화가 있는 겁니다. 근데 흥미로운 거 하나 말씀을 드리자면 위에서도 알코올은 조금 흡수가 돼요. 그리고 장으로 가서 또 대부분 흡수가 됩니다. 근데 장에서 흡수된 그 알코올은 다 어디로 가냐면 기본적으로 간을 한번 지나요. 왜 그러냐면 장에서 뭐가 흡수됐을지 모르잖아요. 그 진화 과정에서 우리 몸이 간에서 나온 게 바로 심장으로 가서 온몸으로 돌게 되면 독성일 수도 있잖아요. 1차적으로 장에서, 소장에서 흡수된 수많은 것들, 모든 것들은 그 혈액이 전부 다 간을 한번 지나면서 1차적으로 걸러주는 거예요. 문지기를 통과하는 거죠. 그런데 간에 제일 많은 분해 효소가 있습니다. 일단 그 아까운 술이 소장으로 들어가서 간을 지나면서 1차적으로 한번 쫙 분해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누군가 이상한 생각을 했습니다. 나는 너무너무 취하고 싶고 난 술이 좋은데. 그렇다면 우리 몸에 모세혈관이 많아서 거기를 흡수가 되는데 간을 지나지 않는 그런 곳이 있을까? 그게 바로 따라하지 마십시오. 직장입니다. 여러분이 일하는 그 직장 말고요. 흔히 말하는 그 직장입니다. 그 관장할 때 그 직장입니다. 거기로 알코올을 넣으면 바늘 없는 주사기여야겠죠. 주사기 같은 걸로 거기로 알코올을 좀 넣는다고 하면 그쪽에도 굉장히 많은 모세혈관이 있거든요. 흡수가 됩니다. 저절로. 위에서 흡수된 것처럼 흡수가 돼요. 그리고 그 직장으로 흡수된 그 모세혈관은 정맥으로 가서 간을 지나지 않고 바로 심장으로 가요. 그 심장을 거쳐서 다시 펌프질해서 동맥을 통해서 뇌로 올라가겠죠. 그래서 간을 지나지 않기 때문에 훨씬 더 빠르기도 하고 더 고농도의 알코올의 느낌을 받을 수가 있어서 굉장히 위험합니다, 여러분. 굉장히 위험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알코올 중독인 분들 중에 그런 사례가 있기도 해요. 공부를 해서 그런 거에다가 사용하시는 분들이 있기도 한 거죠. 그런데 여러분 혹시 메탄올이라고 하는 알코올이 있는 것도 아시죠? 메탄올이 좀 더 저렴하기 때문에 우리가 흔히 실험할 때 알코올 램프 같은 것이 메탄올을 사용하기도 하고요. 그 메탄올을 언제 볼 수 있냐면요, 여러분 캠프파이어 같은 걸 하거나 아니면 나무를 태우면요, 가끔 나무에서 진액 같은 게 흘러내는 것처럼 느껴지는데 그 나무였는데 액체가 흘러내는 것처럼 팍 하고 타는 게 느껴질 때가 있어요. 그거 메탄올입니다. 그 메탄올을 먹었다라고 가정을 한번 해볼게요. 알코올이기 때문에 취하는 느낌 동일합니다. 맛은 없어요. 좀 덜 향기롭습니다. 문제는 메탄올이 분해되면 첫 번째 만들어진 메탄알 혹은 폼알데하이드라고 부르고요. 메탄알이 한 번 더 분해되면 메탄산이 됩니다. 메탄산은 흔히 말하는 포름산이 되는 거죠. 그런데 아까 아세트알데하이드가 안 좋다고 했잖아요. 폼알데하이드는 훨씬 더 안 좋습니다. 폼알데하이드는 완전 아주 강한 독이에요. 자, 우리가 메탄올을 먹었어요. 어떤 이유로 간에 먹으면 안 되는데 먹었으면 실수가 됐든 뭐가 됐든 먹었습니다. 쭉 흡수가 돼서 간에서 1차적으로 분해가 돼서 메탄알, 포름알데하이드가 만들어지죠. 그것이 피를 통해서 몸으로 돌고 시작하면요, 일단 눈으로 가면 눈이 멉니다. 10ml만 마셔도 눈이 멀고요. 소주 한 잔이 30ml잖아요. 30ml 치사량입니다. 엄청나게 독성이 강해요. 근데 핵심은 뭐냐면 먹자마자가 아니에요. 분해가 돼서 메탄알이, 포름알데하이드가 만들어져야 돼요. 그런데 누가 그걸 분해할까요? 아까 제가 에탄올을 분해하는 효소가 에탄올 탈수 효소
에탄올 탈수소 효소라고 안 했어요. 알코올 탈수소 효소라고 했어요. 메탄올도 알코올입니다. 그러니까 메탄올도 분해하고 에탄올도 분해하고 대부분의 알코올 종류를 다 분해하는 애가 알코올 탈수소 효소 ADH, ALDH입니다. 자, 여기서 힌트를 얻어요. 자, 그러면 내가 메탄올을 먹었습니다. 만약에 ADH가 열심히 일을 하게 되면 원래는 에탄올을 분해해야 되는데 메탄올도 같이 분해를 해서 메탄알이 만들어집니다. 그러면 우리 눈도 멀고 사망할 수 있겠죠. 그러면 지금 딱 먹었는데 실수로 내가 먹은 게 메탄올인 걸 알았어. 응급처치를 어떻게 해야 되나요? 정답은 119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뭘 하시려는 거 하면 안 돼요. 119 바로 전화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사실 와서 안전하게 이제 검증된 임상적으로 그런 방식을 통해서 해독을 하겠지만 그 원리 중에 하나는 어떤 게 있냐면요, 정말로 그냥 에탄올을 집어넣어 버리는 거예요. 경쟁 반응을 유도합니다. 그래서 지금 탈수소 효소가 알코올 분해 효소가 메탄올 분해하면 큰일 나는 겁니다. 메탄올 하지 말고 일로 와봐, 더 맛있는 거 있어, 에탄올 분해하고 있어 라고 해서 계속 에탄올을 분해하도록 과량을 넣어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동시에 뭘 할까요? 당연히 메탄올을 위수척을 해서 최대한 흡수되지 않은 건 빼야겠죠? 그리고 어쨌든 혈액 안에 메탄올이 계속 있게 되면 소변을 통해서 나중에 배출이 되게 돼요. 그렇게 해서 1차적으로는 그런 방식으로 우리가 해독을 하는 겁니다. 경쟁 반응을 유도한다는 거고, 이게 가능한 이유는 뭐냐면요, 알코올 탈수소 요소, 알코올 분해 요소가 메탄올과 에탄올 중에 에탄올을 훨씬 좋아합니다. 다행이에요. 근데 에탄올을 좋아하기 때문에 두 개가 같이 있으면 에탄올을 우선으로 자기가 잡아먹어요. 메탄올은 분해지지 않는다라는 거죠. 해장술 이런 거 없습니다. 절대 해장술 하시면 안 되고요. 그나마 이제 과학적으로 그나마 가능성이 있는 것 중에 하나 뭐가 있냐면, 메탄올의 함량이 상대적으로 높은 발효주를 많이 마셨다. 다음날 머리가 깨질 것 같이 아픈 상황에서, 그렇다면 경쟁 반응을 유도해서 깨끗한 술을 좀 마셔야겠다 해서 뭐 위스키로 아침에 이제 해장술을 마시겠다라고 하는 거는 두 가지 관점에서 가능성이 있어요. 조금이라도 아직 분해되지 않은 메탄올이 분해되는 걸 막고 소변으로 나가게 유도해주는 효과가 뭐 조금이든 있을 거고, 두 번째는 너무 고통스러울 때 술 마시고 다시 알딸딸해지면서 다시 진정되면서 기분이 좋아질 수 있겠죠. 그러면서 우리 간은 치명적이 되고 우리 예상 수명은 계속 줄어드는 겁니다. 이제 연말이 됐습니다. 여러분이 술을 좀 많이 마셔야 되는 상황들이 됐습니다. 당연히 메탄올 안 드실 거라고 믿고요. 에탄올 이제 드시게 될 텐데, 여러분의 주사는 어떤 것일까요? 전 주사 얘기 드리는 것도 재밌더라고요. 근데 저는 어떤 게 있냐면요, 어느 정도 알코올 농도가 높아지면 토해버립니다. 근데 이런 게 되게 불편했어요. 토할 때 되게 괴롭잖아요. 근데 차라리 이런 체질인 것이 우리 몸에 독소가 많이 쌓인 걸 얘가 알고 괴롭지만 빼버리잖아요. 그것이 차라리 더 나은 것 같아서, 여러분 만약에 그러면 안 좋겠습니다만 너무 많이 마셨고 괴롭다, 그럴 때는 좋진 않아요. 근데 그거를 끝까지 참아가지고 우리 몸이 간에게 무리를 주면서 다 분해시키는 것보다는 한번 개어내는 게 더 좋지 않을까. 즐겁게, 모두가 즐겁게 술 한잔하면서 대화를 많이 나누는 그런 연말 연시가 되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즐거우셨다면 조댓구알 부탁드리고요. 또 인스타 팔로우까지 해주시면서 나는 어떤 술이 좋더라, 희한하게 나는 이런 술이 더 숙취가 심하더라, 난 이 술이 정말 맛있었어요, 드셔보세요 라고 이렇게 추천하는 것까지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